울릉도에서도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는 국토의 최동단에 있는 섬 독도. 맑은 날이 아니고는 좀처럼 닿기 어려운 곳인데요. 울릉도부터 독도 인근에 서식하는 새우 3가지 종을 흔히 독도새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지금 좀 날씨가 좀 바람 때문에 오늘은 좀 이제 이쪽부터 이제 쌍용초라는 데부터 이제 가서 작업을 할 거예요. 배 이제 위치는 여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한 30분. 희망을 품고 나선 바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아이고, 조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배가 이제 바이킹 탄다고 표현하는데 뱃머리가 이만큼 들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돼야 오늘 좀 꼴랑거리네 하죠. 요 정도는 진짜 꼴랑거리는 숙에도 못 껴요. 왜 받으시는 거예요? 통발을 끌어오면 여기다가 이제 새우를 선별을 해요. 통발을 여기서 이제 털어요. 그리고 여기 닭새우, 여기 꽃새우 이렇게 분류해서 트럼프 대통령 내한했을 때 식당에 올라갔던 도화새우, 그리고 꽃새우, 그리고 닭새우가 있죠. 3가지를 독도새우라고 합니다. 매년 봄이면 울릉도 앞바다가 내어주는 귀한 보물입니다. 다 왔다 이제 준비해보자. 드디어 조업할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양망합시다. 독도새우는 통발잡이를 하는데요. 전날 미리 뿌려둔 통발을 거두는 것으로 조업을 시작합니다. 부표를 건져 올렸으니 이제 양망기로 통발을 끌어올리는 차례. 깊은 바다에서 조업하는 만큼 통발 70개가 달린 한 틀의 줄 길이만 1km. 한참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돌이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에 통발이 올라오거든요. 수심이 깊어서 줄이 엄청 길어요. 깊이 내려가 있어요. 250m에서 길게는 400m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가 그렇게 밑에를 하나 봐요. 예, 수심이 좀 깊은 데서 살죠. 독도새우는 수온이 3도 이하인 깊은 바다에서 사는데요. 조업 방식은 통발잡이. 냄새가 강한 미끼로 새우를 유인해 잡아 올립니다. 조업을 하는 울릉도나 독도 부근은 조류가 센 편. 통발이 쓸려갈 수도 있어 돌로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큰 거는 한 70kg, 뭐 80kg, 작은 거는 한 뭐 40에서 한 5, 60kg까지. 가벼운 돌은 또 조류에 의해서 많이 그렇게 밀리니까 못 쓴다고. 무게도 무게지만 물속에 있던 거라 미끄러운 돌 조심히 다뤄야 하는데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살짝 막았어요. 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미끄럽기도 하고. 통발을 넣는다. 드디어 기다렸던 첫 통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독도새우가 얼마나 들었을지 기대되는데요. 통발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바다에 쏟아내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왜 다 버려요? 새우가 없잖아요. 기다리는 독도새우는 없고 대게며 고동까지 통발하는 객들만 가득하네요. 버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저거는 모아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잡아갈 필요가 없어서 다 살려줍니다. 대게 새끼입니다. 대게 새끼. 수심이 깊다 보니까 대게도 나와요. 새끼는 무조건 놔줘야죠. 더 크면 잡아야죠. 털골뱅이와 대게 역시 수심이 깊은 곳에 사는 개체. 그러니 독도새우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며 양망 작업에 집중을 하는데요. 통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쪽에서는 투망을 위해 통발을 정리하는데요. 이때 미끼 교체도 해줍니다. 이 상태가 괜찮으면 굳이 교체를 하지 않아요.
얼마 만에 이렇게 한 번씩 갈고 보통 한 2번 정도 뺐다 넣었다 하면은 다시 미끼를 갈죠. 이제 한 틀에 묶인 통발도 거의 다 올라온 상황. 없어요. 토새우가 이렇게 안 나오나 봐요. 귀하죠? 한 마리도 못 구할 때도 있어요? 있죠. 바람을 헤치고 나선 조업에 별다른 소득이 없으니 선원들도 애가 탑니다. 아무래도 첫 조업은 이대로 끝인가 보네요. 아이고, 귀한 놈 한 마리 왔네. 꽃새우. 기다렸던 첫 독도새우는 크기는 작지만 단맛이 좋다고 알려진 꽃새우. 독도새우는 양식이 불가능한 데다 어획량도 적어 몸값도 높다고 하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먹으려면 키로당 한 최소 싸면 한 20만 원 선. 20만 원이요? 네, 싸면 이런 거는 한 마리 저기 만 원. 아, 만 원이요? 아, 만 원. 그만한 게요? 네. 첫 수확에 기다를 걸고 계속되는 작업. 어느새 배 위에 가득한 통발. 더 이상의 수확 없이 조업은 끝이 났습니다. 수방을 지금 잘못해가지고 너무 지금 원하는 수시보다는 낮은 곳으로 지금 통발이 수방이 돼가지고 새우가 뭐 거의 전혀 없어요. 이번에는. 수심 200m에서 300m.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통발배에서는 한 틀이라고 표현하죠. 6번 정도 합니다. 아쉽지만 새로 통발을 버릴 곳을 찾아 이동을 하는 선원들. 첫 수확이 영 신통치 않았던 만큼 투망 포인트를 찾는 데 신중을 기합니다. 울릉도처럼 생긴 것이 또 있다고. 바닷속에도요. 지형하고 이제 수심을 이제 보고 내리는 거죠. 제대로 그렇게 투망하기가 참 힘든 거죠. 야야, 조심 조심. 투망하자. 이동하는 배 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통발을 던지는 선원들. 투망 작업이 시작되면 배 위에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아, 오지 마세요. 최소 직사에 직사. 못 살려. 조류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발에 걸리면 살 수가 없어요. 속도도 빠르고 배가 가고 있기 때문에 배가 중간에 멈추더라도 발이 감기면은 풀 수가 없어요. 수영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거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서둘러 투망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어장으로 향하는 배. 배 앞으로. 저 멀리 부표가 보이네요. 이번에는 좀 수확이 있기를 바라며 양망을 시작합니다. 여기 있잖아 새우. 닭새우, 도화새우다. 원래 이름은 가시배 새우인데요. 벼슬을 달고 있는 것 같아 닭새우라고 불립니다. 얼굴에 흰 점 3개를 찍은 것이 도화새우. 독도새우 3총사 중 크기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첫 통발부터 새우가 보이더니 줄줄이 올라오는 독도새우. 그야말로 퉁어네요. 퉁어. 온도에 민감한 독도새우. 통발에서 빼내자마자 수저로 지킵니다. 작업자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보관은 종류별로 구분해서 해주는데요. 이유가 있다네요. 닭새우는 그 집게발이 달려 있어서 다른 새우랑 같이 놔두면은 막 물어뜯고 상처 입히고 죽이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냉각수가 돌아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하루에 조업한 걸 살려서 들어가기 위해서 공기도 이제 주고 있거든요. 신선도에 따라 새우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육지까지 살려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산지가 아니고는 생물 맛을 보기 힘든 독도새우. 그 맛 정말 궁금하네요. 달아 새우가. 배고프잖아요. 우리가 또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날씨가 나쁘고 그러면은 배고프고 그러면은 한 마리씩 조금씩 먹으면 여기도 먹어도 되고 거기도 조금 연해지고. 저 같은 경우는 닭새우가 제일로 저기 달더라고. 육질도 좋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제 각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게 뭐 정해진 거는 없으니까 그럼 닭새우를 드시지 왜 꽃새우를 드셨어? 까기가 힘들어요. 쟤는 닭새우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밑에가 전부 다 침이 있다고 다. 아, 네. 침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소비자 잘못 이렇게 깠다가는 여기에 전부 다 찔린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먹을 때는 이거 뭐 가비나 그런 걸로 요거를 제거를 시킨 다음에 네. 까면 돼. 근데 지금은 그냥 까지만은 네네. 갈매기 밥. 이거야말로 최고의 호사가 아닐까요? 아주 달아. 그 육질도 탱탱하고. 잔잔하던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동을 칩니다. 잦아들었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는데요. 날씨가 별로 안 좋으네요. 바람이 또 부네요. 늘 변수가 많고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바다. 때문에 바다에서의 작업은 베테랑 선원들에게도 쉽지 않은데요. 점점 더 사나워지는 바다. 파도가 높아지더니 배 안까지 물을 뿌려댑니다. 바람하고 지금 노을하고 너무 갑자기 지금 날씨가 나빠져서 위험한 좀 상황도 생기니까 아예 그냥 오늘은 작업을 포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안전을 위해 조업 중단 결정. 어장을 뒤로 한 채 항구로 돌아가는 길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신속하게 새우부터 옮기는 선원들. 바구니의 평균 한 2kg 정도. 꽃새우와 도화새우 무게는 3.5kg. 닭새우 양도 얼마 돼 보이지 않는데요. 바구니를 뺀 닭새우 무게는 2.5kg. 반나절 수확량이 6kg밖에 안 되는 것. 아이고 이래가지고 큰일입니다. 큰일.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날씨가 뭐 그런 거를 오늘 또 아니면 또 뭐 내일 또 좋았시기를 바라야죠 뭐. 날씨 때문에 턱없이 부족했던 수확. 내일을 기약해 봅니다. 줄 풀어라. 작업 가자. 다음 날 아침 다행히 바람도 조금은 잦아든 상황. 변덕스러운 바다 날씨가 언제 바뀔지 몰라 서둘러 조업할 곳으로 향합니다. 어제보다는 날씨가 그나마라도 조금 괜찮네요. 배로 1시간을 달려 섬 근처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조업을 못했던 곳인데요. 만선의 희망을 품고 조업을 시작하는 선원들. 간절한 마음으로 양망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행히 첫 통발부터 복도새우가 가득. 올라오는 통발마다 들어있는 귀한 새우 때문에 선원들 손길도 분주해지는데요. 조업이 시작되는 시기인 봄에는 새우 양이 많지 않은데 이 정도 양을 한꺼번에 잡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 어제 조업 못했던 것까지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인지 선원들의 표정도 좋습니다. 선원들에게 독도새우는 고된 노동 끝에 얻는 그야말로 값진 보상입니다. 한 15kg 정도 많이 잡힐 때는 뭐 잡히고 10kg 이 정도 올라옵니다. 첫 수확의 기쁨을 안고 다음 어장으로 향합니다. 야야 위험하니까 줄 풀어라. 심상치 않은 분위기. 바닷속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조류가 세서 이제 올라오다가 이대로는 조업 불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 방법을 찾는 건 노련한 선장의 몫입니다. 줄을 다시 풀을 수 있어요.
위험하니까 반대쪽 거 잡을 거예요. 줄이 엉키지 않은 반대쪽 통발을 올리겠다는 작전.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통발이 쓰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네요. 어디서 온지도 모를 통발까지 걸린 것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게 지금 문어 통발인데 저희 어장에다가 걸려온 거예요. 바닷속에서 벌어진 일, 손쓸 방법이 없으니 그저 괜찮기만을 바라보는데요. 속상하시겠어요. 아이고 뭐 그런 걸로 뭐 속상하면 뭐 어떻게 사나. 아유. 수십 년 베테랑 선원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다 일이라네요. 이건 뭔가 불안한데요. 팽팽하던 줄이 양만기를 벗어나 튕겨오른 아찔한 상황. 놀란 맘 진정할 새도 없이 통발을 바다로 던지는 작업자들. 바다로 빨려 들어간 통발을 그대로 두면 다른 통발이 딸려가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다치셨어요, 근데? 네, 괜찮아. 지금처럼 이게 줄이 지금 걸려가지고 힘을 지금 많이 받으면 잘못되는 게 너무 온다고. 줄이 저기서 벗겨지는 경우가 가끔씩 하다가 생기면은 사람이 저기 맞으면은 많이 다쳐요. 저 같은 경우도 줄 맞아가지고 이거 핀 박았어요. 뼈 부러져가지고. 아, 뼈가 부러졌었어요? 네. 점심 먹자. 갑작스러운 사고도 있었겠다. 잠시 한숨 돌릴 겸 조금 일찍 점심을 준비하는 선원. 오늘 메뉴는 귀하다는 독도새우가 들어간 라면입니다. 독도새우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라면 중에는 거의 최고급 라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려고 배 탄다라고 하시는 분도 진짜 많습니다. 야, 그야말로 배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식사가 아닐까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맛이 기가 막힐 것 같네요. 못해서보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바다. 시장기도 빨리 찾아오는데요. 새벽부터 일하고 먹는 한 끼. 술술 넘어갑니다. 국물도 시원하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우 뜨거. 아유, 야 정말 맛있겠다. 시원하고 국물이 달달합니다. 이거 딱 들어가면 와구와구 양볼 가득 넣으면 진짜 감칠맛이. 특히 새우 넣으면 진짜 국물 시원한 거. 아 맛있다. 네, 거의 막았어요. 마지막 부페 올라왔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잠깐의 휴식을 끝내고 다시 시작된 작업. 올라온다. 조류 때문에 통발 한 틀은 엉망이 됐던 터라 애가 탔는데 이번 어장에서는 독도새우가 쏟아집니다. 보통 한 번 조업을 나가 양망투망을 6번 정도 하는데 걷어 올리는 새우의 양은 천차만별. 4월부터 시작된 새우잡이에 이 정도면 제법 수확이 좋은 편입니다. 잡히면 빨리 죽는 습성이 있는 독도새우. 숨 돌릴 틈도 없이 빠르게 새우를 선별해 보관합니다. 잠깐 사이에 수조가 가득 찼습니다. 정리해라 가자. 다시 섬으로 돌아가는 시간. 오늘은 독도새우가 꽤 잡혀 선원들의 마음도 가벼울 것 같은데요. 새벽부터 바다에 나와 수백 개의 통발을 내리고 올려야 하는 고된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새우를 옮기는 작업자. 잡아 올리는 독도새우 대부분은 횟감용으로 판매가 됩니다. 서둘러 도착한 곳은 울릉도의 한 수산물 가게. 꽃새우랑 새우인데 수집을 하고 이제 죽을 것들 하고
분류를 해줘야죠. 온도에 민감한 해산물인 만큼 수송을 위해서는 신속함이 생명. 신선도 유지를 위해 최대한 빠르게 크기와 종류를 구분해 줍니다. 5.5kg, 4.1kg. 오늘 한 10kg 잡으셨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독도새우는 전국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특히 생물은 최고의 별미로 꼽힙니다. 이 맛을 보기 위해 봄이면 울릉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새우 나왔습니다. 요래 사진 한번 찍으세요. 여기 살아있네. 사진 한번 찍고. 독도새우 삼총사 등장에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이봐, 야, 이거 크다. 알도 가졌다, 알. 야, 많아야. 아, 야, 싱싱하다, 이거. 얘 독도 와서 이거 못 먹으면 후회할 거야. 많이 드셔? 맛있어. 까주야지. 달아. 간장정이 너무 맛있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달달한 살을 맛보고 남은 머리는 튀겨주는데요. 바삭거리는 씹히는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독도새우 생물은 기본, 탕과 튀김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머리 튀김도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완전 빠삭빠삭하네. 울릉도 여행 처음 와가지고 그동안에 결혼해서 고생해가지고 30년 동안 고생하다가 처음 여행 같이 한번 나와봤어요. 너무나 아주 오늘 그냥 황홀해요, 황홀. 육지에서는 이건 먹어볼 수 없는 새우기 때문에 울릉도로 독도새우로 꼭 먹고 가십시오. 그래야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